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오다가 사위가 취업을 하면은 지원을 중단한 일. 타이 이스타젯이란 항공사 취업 때문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때가 있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에 취직하기 전에 게임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비슷한 패턴이었다는 건데요. 한성훈 기자, TV조선이 단독 보도군요. 예, 먼저 이 서 씨가 게임 회사를 취업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2016년 2월 게임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이듬해 이 업체는 이 NX 스튜디오에서 토리 게임즈로 개명합니다. 이 문 전 대통령 반려견 토리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 검찰은 서 씨가 문 전 대통령 측근인 고모 전 청와대 행정관 알선으로 이 토리 게임즈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서 씨는 이 업체에서 약 2년간 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월급 23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토리게임즈 관계자는 이 서 씨가 이 서류 계약서 검토나 이 동사무소에서 이 서류를 떼는 일 같은 업무를 맡았다고 했는데요. 이 검찰은 서 씨가 게임 회사 취업 후 2016년부터는 문 전 대통령이 원래 이제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했던 것을 중단했다, 이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서 씨가 이 게임 회사를 나와서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한 이 타이 이스타젯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중단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서 씨가 취업하면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그만큼 이 경제적 부담이 준 만큼 이 검찰은 이들을 이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딸 다혜 씨부터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이 사람이 게임 업체에 취직을 했을 때 저희들은 지금까지 뭐 게임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을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떼는 일 정도를 했었다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 게임 회사를 그만둔 뒤에 이제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 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나오는 건데 채용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타이 이스타젯 대표와 이제 취업 면접을 하는데 채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그런데 그때 이미 태국에다가 집을 구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은경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게 취업 자체뿐만 아니라 취업 전후에 전 과정에 걸쳐서 태국 이주를 하거나 이 과정까지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태국 취업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 타이스타제 쪽에 그쪽 요청을 이제 이전 의원이 받아서 이 서 씨를 추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게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이 면접을 2018년 6월에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태국 현지에서 거주할 집을 구해놨다는 거예요. 네. 보통 사실 회사에서는 면접 보고 취업 다 확정되고 나서 회사 주변으로 이주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면접을 보는 단계에서 이미 거주할 집을 확정을 했다, 월세집을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박석호 대표였는데 박석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체류비를 회사 돈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계약한 집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다른 집을 계약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확정돼 있고 면접이나 채용 절차는 요식으로 치러진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사위를 특혜 취업한 데 들어간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뇌물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냐, 이거를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이제 양은경 기자께서 그 뭐 이 내용까지도 이렇게 의미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모든 게 결정되고 뭐 급여, 그다음에 직책, 뭐 앉아야 되는 책상 자리까지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무리하게 생각하기에는 단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태국으로 이주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강하게 보인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하거나 출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해외 연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집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긴 하죠. 네. 다만 이제 취업 과정에서 태국에서 과연 내가 구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거주를 했다라고까지 연결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또 구직을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검찰이 너무 무리해서 나가면 이거는 뭐 스토리 정해놓고서는 이렇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히 있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채용을 이미 결정해 놓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이미 결정돼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검찰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경제 공동체 이 관계가 성립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 공동체였고 사위가 이 생활비 지원이 끊겼을 때 받는 급여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 될 것인가 이제 이 논리가 성립하느냐 이 여부거든요. 당시 사위가 게임 회사 취업했을 때 그리고 항공사에 들어갔을 때 뭐 비슷한 패턴이긴 합니다만은 자 윤기찬 위원장님 이거 뭐 이 뇌물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뇌물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란 개념은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경제공동체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서 씨가 취업 후에 그 받은 2억 3천만 원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은 같이 여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실관계 확정이 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한 부분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토리 게임즈가 나오지만 저기서 했던 업무 자체가 2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단순 행정 보조 업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타이 이스타젯에 가서 한 업무는 전무 업무예요. 네. 상당히 이제 연봉도 높고 네. 주거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직함이나 역할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과연 이게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업무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시점으로 보면요 2018년도 3월 달에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 씨가 그만둔 게 토리 게임즈를 그만둔 게 3월이에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본인 집을 문다희 씨한테 증여한 이후에 이걸 팔아요. 네.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주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입사를 합니다. 타이 이스타젯.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윤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궁금하고 의혹에 아직 쌓여 있는 것은 저 사위였던 서모 씨, 도대체 학교에서는 뭘 공부를 했고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고 원래 했던 일은 뭐고 게임 회사에서 갑자기 항공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점들이 다 지금까지는 안 밝혀져 있어요. 그게 이상한데요. 원래 네. 이 정도의 의혹에 휩싸이면 네. 당사자가 벌써 밝혔어야죠. 네. 당사자나 당사자 측이나 윤건영 의원이나 네. 사위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타이 스타젯의 전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과 경력이 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구하죠. 네. 그렇다면 거의 걸맞는 경력과 능력은 아직까지는 있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그에 걸맞지 않는 돈을 받은 거고요. 네. 이 돈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희 씨 가족에게 생활비로 댔던 돈을 대신 이상직 의원을 통한 타이 스타젯에 줬다. 이렇게 검찰의 시각이 아직까지 검찰의 논리가 깨지진 않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입증이 돼 가야 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를 깨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윤건영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검찰의 논리를 또는 그 검찰의 논리에 따른 국민적 의혹을 작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논리적인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밝혀줘야 돼요. 이걸 조사를 안 받거나 정치적 공방을 하거나 정치 보복이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고 검찰은 늘 저런 식의 어떤 그 의혹을 갖고 그 의혹을 파헤쳐가는 게 검찰의 임무거든요. 그렇다면 네. 검찰을 비난할 게 아니고 검찰이 갖는 시각이 틀렸다는 것을 팩트 위주의 반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경제 공동체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 날선 비판도 내놨습니다.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분이 진짜 경제 네, 공동체죠. 네. 양평에
축구장만한 땅을 수백 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게 경제 공동체지. 이런 아니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걸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취업을 하면 일단 뇌물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네, 최 교수님. 네. 이제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부모한테 용돈을 받았었는데 취업한 직후에 용돈이 끊겼다면 그 부모가 뇌물을 받고 있는 거냐? 전현희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얘기는 좀 중간에 많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저렇게 지금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또는 권한으로 그 직책의 영향력으로 말이죠. 네. 사회를 취직을 시켰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을 이제 그 이사장에 취업을 시켰고 말이죠. 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이제 서 씨를 취직시켰다. 이상직 의원이 이제 실질적 소유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주거니 받거니가 네,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단순하게 일반 우리 일상사에서 일반 시민이 저기 자식이 아들이건 딸이건 말이죠. 네. 자녀가 취업을 안 했으니까 용돈을 줬는데 취업해서 용돈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뇌물죄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네. 딸이든 취직한 그 직장은 부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그리고 텐데. 근데 저희 전현희 의원은 저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네. 일반적으로 저 얘기가 맞죠. 네.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 주다가 취업했는데 당연히 안 주죠. 네. 대학 다닐 때는 용돈 주고 카드 주다가 저기 취업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랬는데 그럼 저도 무슨 저기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 네. 단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혜택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대가 또는 보답으로 취직을 시켜서 줬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돈이 들어갔었는데 그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공동체 뇌물죄다 이런 논리를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건데 네. 최종적으로 검찰이 제가 볼 땐 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그 적실한 상황이고 기소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최종적으로 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통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네. 아무튼 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때 이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잖아요. 네. 그때 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이 경제공동체가 도대체 뭔가. 근데 그때 어쨌든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성공했어요. 탄핵이 네. 성공했고 나중에 결국은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의 파면까지 연결됐던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경제공동체 개념은 이거는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는 이 검찰의 구성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단지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과연 물론 검찰이 정치적 판단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개괄적으로 볼 때 이게 오히려 야권의 단합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거 뭐 정부적인 측면과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만 아까 검찰의 논리는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양 변호사님, 경제 공동체 이 5글자가 법원의 판결문에는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법 조문에도 있는 용어입니까? 법 조문에는 없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서원 씨가 받은 최서원 씨도 아니고 딸이죠. 네. 딸한테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구성하면서 나왔던 게 그게 경제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는 없는 용어군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물죄에서 뇌물을 공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이거를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네. 그때 당시에 동원했던 그런 용어인데 사실 이번에 이런 이 부정 취업을 뇌물로 구성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냐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2019년도에 어떤 대구의 한 은행이 어떤 그 은행에서 은행원 어떤 아들을 부정 취업시키고 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이 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받았다. 아, 예. 그런 관계가 인정이 돼서 이 해당 공무원하고 이 은행 관계자가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네. 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키맨이 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 남자.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서 친인척 관리팀장으로 일한 신모 씨입니다. 검찰은 이 신 씨가 이상직 전 의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신 씨는 최근 있었던 공판전 증인 신문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79개 질문 중
75개를 거부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자, 윤 위원장님, 이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저 신 특감반장의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증언을 해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증언 거부하면서 네. 내가 앞으로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형소법상의 증언 거부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증언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걸 판사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또는 본인이 봤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본인은 특감반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요청을 받고 뭐 태국 현지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은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는 될지언정 사실은 어떤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마 검찰도 그런 시각으로 당신은 공소제기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이 형사처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 하나 검찰에 의혹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분뿐만 아니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전부 다 사실상의 진술 거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그럼 누가 진술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진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간에서 이거 대통령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든가 아무 문제 없다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진술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나는 모른다, 이상직을 모른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 아무 문제 없다, 진술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죠. 네. 문다혜 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 검찰이 이제 결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 사안 자체가 이게 의혹을 그냥 거두기에는 좀 미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제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오히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